반갑습니다. 공부방법 전문가 하나교육개발 원장 함연식입니다. 미국 유머 가운데 스피드광이건 군뱅이 운전자이건 모두 자기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은 미친놈이고 자기보다 느리게 달리는 사람은 멍청한 놈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직 자신만이 옳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태를 풍자한 유머이죠.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이라고 우겨도 거울 속에 있는 또 다른 나는 왼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다르다고 느끼게 되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본능적으로 관심이 생기면서도 동시에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또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을 하는 상대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찾음을 통해서 심리적 안도감 내지 우월감을 느끼려는 방어 기제를 발동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면 방어 기제란 말이 적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나 선생님들은 자녀나 학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왕이면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고쳐주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는 좀 더 잘했으면 하는 마음에, 또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로 학생에게서 좋은 성과를 담보해내기 위해서 학생이 못하는 부분, 자신 없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였는지를 가능하면 빨리 파악하여 그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켜 주어야 할 것인가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장점보다는 단점을 먼저 보려 할 때 당신은 그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상대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대가 성인이든 아이들이든 당신이 위와 같은 마음으로 상대를 대한다면 그 상대 역시 당신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할까요? 장점과 단점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타인에게는 단점으로 보일 수도 있고, 자신의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타인들에게 마음을 열게 만드는 열쇠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항상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살만하고 재미가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모두는 각각 자신만의 독특한 기질, 자기만의 재력,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비유를 하자면 어떤 사람은 화강암이고 어떤 사람은 대리석, 또 어떤 사람은 석고인 경우도 있고 혹은 사암일 수도 있습니다. 바위 자체의 성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양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배합된 특성을 타고 태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격은 암석과 같이 일면 황금층의 배합으로 아름다운 쪽도 있고, 또 다른 일면은 잘못 들어간 회색 지층의 탓으로 일그러져 있기도 합니다. 환경, 지능지수, 국적, 경제적 조건, 자연환경, 부모의 영향 등이 우리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바위 자체는 결코 바뀌기 쉽지 않습니다. 타고난 기질이 진짜 나이며 성격이란 나에게 입혀놓은 옷일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못생긴 얼굴에 웨이브 없이 들러붙은 머리를 한 두루뭉실한 몸매의 사람이 한 명이 보입니다. 그게 진짜 나인 거죠. 다행히 1시간 정도 화장을 해서 색깔 있는 얼굴로 모양을 내고 헤어 세팅기로 머리카락에 웨이브를 넣어 부풀리고 블룩블룩 나온 군살을 옷으로 가릴 수도 있습니다. 진짜 나에게 옷을 입힌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면에 있는 나를 완전히 바꾼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치 앞도 모두 몰라 한다면 재미없지. 한때 유행했었던 노래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진짜의 우리는 누구인지, 왜 우리가 지금처럼 행동하는지, 우리의 장점이 무엇이고 그 장점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의 단점이 무엇이고 그 단점 역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2400년 전 히포크라테스가 확립한 4가지 성격 또는 기질에 기반을 두어 발전된 성격 분석 프로그램으로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장점은 발전시키고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님을 깨달아 타인을 이해할 줄 알며, 세 번째,
동전에는 앞면과 뒷면, 양면이 모두 존재하듯 성격 역시 이러한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지나치면 오히려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자신이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역시 역으로 자신의 장점으로 충분히 승화시킬 수 있는 곳으로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항상 열정으로 가득 찬 인기 있는 생긴의 유쾌함과 리더십을 타고난 강한 꼴내릭의 역동성,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완벽주의의 멜랑콜리의 진지함, 그리고 기꺼이 인생사에 타협할 줄 아는 평화로운 플래그매틱의 유유자적까지 본 프로그램에서는 사람의 기질을 위와 같이 4가지로 분류할 것입니다. 성격을 아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선천적인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와 다른 사람을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질을 이해하면 상반된 사람들끼리 서로 끌리는 이유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기질들로 구성된 가족은 각양각색의 행동과 관심들이 나타난다는 사실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질에 대한 이해는 교사들이 자신이 담당한 학생들을 이해하고 그 학생들의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지도하여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가를 이해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동일한 교수 방법으로 지도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반응과 결과가 항상 제각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반강제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지도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어떤 학생은 그러한 방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성적이나 실력 향상을 담보해낼 수 있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은 오히려 용수철처럼 강하게 반응하며 튀어오르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학생들은 교사가 평소 강하게 푸시하고 일일이 설명해주면서 항상 챙겨주고 직접 확인해야지만 성적이나 실력 향상이 담보되는 반면에 또 어떤 학생들은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과목별로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코치해주는 방법을 선택해야지만 성적이나 실력 향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교사라면 당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떤 기질의 소유자이며 또한 그 기본 기질에 따라서 어떻게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직접 확인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본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또한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등의 조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본원에 조언을 청하십시오.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어느 특정한 기질의 우위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각 기질을 이해함으로써 각 기질에 따른 접근성 확보와 효과적인 교수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개성플러스 성격진단 검사지 한 부와 각 기질별 특성에 대한 설명책자 한 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별적 성격 특성에 따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등 총 3가지가 이미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개성 플러스 성격 진단 검사지를 먼저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이 검사지 작성 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격 진단 검사지는 나의 장점에 관한 질문 20문항, 그리고 나의 단점에 관한 질문 20문항 등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별로 보기가 4개씩 사지선다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총 40문항 모두 각각 4개의 보기 중에서 자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 하나만 선택합니다. 문제지의 보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또는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여럿인데 라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먼저 당신이 어렸을 때 당신의 대답이 어떠했을지를 기준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성격적 특성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선천적 기질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의 영향, 친구의 영향, 환경의 영향 등으로 익혀진 후천적 기질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선천적 기질과 후천적 기질이 동시에 발현이 된다면 이때에는 보통 선천적 기질이 우선권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신과 맞지 않는 것부터 제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개의 보기 중에서 가장 자신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지우고
남은 3개 중에서 또 아니다 싶은 거 하나 지우고 그 중에서 그래도 아니다 싶은 거 하나를 지웠을 때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가장 적합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현재 자신에게 어떤 보기가 가장 어울리는지를 모르겠다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간혹 본 질문지를 작성하다 보면 이것이 나 자신에 대한 가장 잘 어울리는 설명이다 라는 사실형을 선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모르게 이것이 가장 좋아 보여 라는 이상형을 무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성격과 전혀 무관한 다른 평가가 나올 수도 있음을 꼭 주의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40개 문항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이제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십시오. 왼쪽에는 성격 프로파일 작성과 오른쪽에는 성격 계산표 작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격 프로파일 작성은 앞에서 언급한 40문항에 대해서 선택한 답을 옮겨 적는 답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번에 3, 2번에 2, 3번에 3, 4번에 4, 5번에 2를 선택하셨다면 역시 답안지에도 1번에 3, 2번에 2, 3번에 3, 4번에 4, 5번에 2를 선택하여 체크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밀려 적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격 프로파일 답안지 작성이 끝나셨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성격 계산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러분들이 왼쪽에서 체크 표시한 것을 오른쪽의 성격 계산표에 옮겨 세로로 합계를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왼쪽의 성격 프로파일 1번 문항에서 모험심이 강함을 고르셨다면 성격 계산표 1번 문항에서도 똑같은 글씨인 모험심이 강함을 찾아서 체크를 하셔야 하며 합계를 세로 항목별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각 기질별로 장점과 단점이 모두 몇 개씩 선택되었는지를 합계에 기록하신 후 40번까지 체크 표시된 기질별 장단점의 합은 총계에 기록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확인된 각 기질별 장점과 단점의 개수를 이제 맨 앞 표지 부분으로 옮겨서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표지에는 숫자만 기록해 주시고 성격 유형에 대한 최종 결과는 저와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직접 설명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의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